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통장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것보다 많다면 노년의 기초연금 100원도 못 받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187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는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인 소득 기준으로 월 155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1억 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통장에 있는 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지금 이것보다 많다면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착실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은퇴를 준비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산을 제대로 점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기치 않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가 2천만 원이 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소유한 집과 차, 그리고 여러 금융 상품들이 그의 총 자산을 1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A씨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게 된 것입니다. A씨는 그동안 자산을 축적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초연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가 모은 자산이 많지 않다는 것에 실망한 것도 있었지만 기초연금의 자격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자신이 그동안 놓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산을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연금 상품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자산이 많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때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금이 아닌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추가적인 개인연금을 가입하거나 민간보험을 활용하여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도 노후를 위한 분할 투자 방식, 연금보험 등을 이용하면 더 나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A씨와 같은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자산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의 부동산 자산이 1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가 보유한 자산의 총합을 계산해 본 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이것보다 많다면 이라는 기준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을 관리하면서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잘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은퇴 후 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신만의 은퇴 자산을 점검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산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노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통장 확인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현실입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며 그 과정에서 자산 관리와 기초연금의 수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로 인한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은퇴 후 생활비를 기초연금에 의존하려 했지만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요한 재정적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은퇴 후 경제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산 축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 분리형 연금입니다. 은퇴 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연금 상품을 이용해 자산을 장기적으로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어 있어 그 중에서 본인의 위험 수용 능력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품들은 은퇴 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단기적인 불안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활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사람들이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할 때 집을 그대로 두고 거주만 하면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내달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A씨처럼 자산이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월별연금 형태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는 동시에 생활비나 의료비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자산 정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이유 중 하나가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라면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차량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득세나 재산세 부담이 큰 자산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처로 자금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분산 관리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자산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나 금리가 변동하는 시점에서는 자산 배분을 재조정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할 경우 은퇴 전에 자산 축적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재정 상담을 받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만의 노후 준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노후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의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에서의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고 더욱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통장 확인하셨나요? 라는 질문은 단순히 자산을 점검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자산 관리와 전략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늦지 않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초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미뤄두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분명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준비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넘어서 건강관리나 생활비, 계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몇 년 뒤에 내가 어떤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흐름, A씨처럼 자산을 모은 후 그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경우 자산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을 꼼꼼히 정리하고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발생하는 고정 지출이 많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이나 고급 소비재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자산이 많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저축성, 금융상품에 재투자하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상품 활용하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납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이제 개인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상품은 장기적으로 누적된 이자나 배당금을 고려했을 때 은퇴 후 충분히 유용한 자금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금 상품에 일찍 가입할수록 그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금 상품은 그 자체로 재정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해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와 보험 준비, 노후 생활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준비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는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고령층을 위한 건강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실손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큼 의료비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가족 간의 재정적 협력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가족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녀나 배우자와의 재정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미리 해두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화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 결국 기초연금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자산관리, 연금 가입, 의료비, 준비 등 여러 측면에서 자립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A씨처럼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자산을 재배치하고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운다면 노후에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후가 다가올수록 준비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관리와 은퇴 계획을 세우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넘어서 우리가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은퇴 후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기초연금이 제공하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노후 준비는 단지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상 기초연금만으로는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서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준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민연금 등은 그 목적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A씨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보험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연금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은퇴 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A씨는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채권형 펀드를, 고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식형 펀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성향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및 자산 증식 전략,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자산을 고르게 분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이후 일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월세 수입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 수익을 얻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주택을 담보로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때때로 침체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이나 원자재, 해외 주식 등의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자산을 분산시키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비 습관,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자제하고 필요한 것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즉흥적으로 사는 대신 항상 가성비 좋은 소비를 선택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기존의 대출이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은퇴 자금만으로 생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부채를 줄이고 자유로운 경제적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금융 교육, 노후 준비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금융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기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은퇴 후에도 매년 금융 관련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며 최신 금융 트렌드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투자, 교육을 통해 주식, 부동산, 연금, 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속적인 금융 교육입니다. 점차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추어 최신 정보를 얻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더 나은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취미 활동,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과 삶의 질입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일정 부분 재정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A씨는 은퇴 후 장기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연금을 가입하여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미 활동이나 자기 개발은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미래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재정적 자립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여유를 느끼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노후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외로움이나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과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연결을 잃어버리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는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직장에서 은퇴한 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자원봉사 활동이나 취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명언